저는 감시와 처벌하고 선미 슈퍼스타즈 팬클럽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주제를 선택하면 제가 되게 좀 뭐지? 그냥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나 봐요. 항상 주제가 되게 잘 겹치는데 저 지금 최혜정 쌤 하신 거랑 좀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규율 권력이 생산한 순종적인 신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할 예정인데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산미 슈퍼스타즈하고 감시와 처벌을 하게 된 거는 거기서 나오는 뭐 주인공의 삶이나 아니면 순종적인 신체라는 게 저랑 너무 비슷해서 제일 와닿아서 그랬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산미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남들이 얘기하는 그 모범생의 길을 정말 충실하게 걸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변에 다 모범생들밖에 없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다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직장에서 뭔가를 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세운이 안 좋아서 그런가? 지금 약간 이제 팀장님하고 갈등이 있고 지금 일단 불가능한 미션을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팀장이 일을 좀 불가능한 것만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정말 무능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럴 때 사실은 프로답게 산미에 나오는 불가능한 걸도 프로답게 해결을 해야 그래야지 회사에서 좀 할 만큼 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자꾸 저는 이 책에 있는 조성원처럼 뭐 못할 수도 있지 네가 불가능한 거 시켰잖아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자꾸 내가 무능한 건가, 잘 못 참나, 인내심이 약한가, 자꾸 제 안에 그 파놉티콘을 자꾸 이렇게 작동을 해서 남들이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넌 이거 왜 못해 막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혼자서 막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왜 이렇게 뭘 이렇게 잘 못하고 있어. 자꾸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지금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좀 유능하고 모범생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뭐 살아온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가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아등바등 살아야 된다고 이런 말한 조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푸코는 이제 이런 방식이 근대에서 작동하는 이제 특별한 삶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산미에서 얘기하는 프로든 아니면 저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모범생 같은 경우는 푸코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순종적인 신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푸코가 말하는 이제 순종적인 신체는 교육 권력을 통해서 생산된 건데, 이게 이제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면서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종이라고 하면 뭐 팀장한테 복종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나라에 뭐 이렇게 복종을 한다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푸코가 얘기한 순종이란 건 그런 단순한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 권력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힘을 쓰게 하고 특정한 사람을 정상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신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뭐 못하게 하고 힘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되게 유능하고 힘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푸코는 규율은 유용성이라는 경제적 관계에서 보았을 때 신체의 힘을 증가시키고 복종이라는 정치적 관계에서 보았을 때는 동일한 그 힘을 감소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율 권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체가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이렇게 복종적이 되고 복종적일수록 또 신체가 유용해지는 그런 되게 특이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산미에서 예를 들면 프로가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회사에서 좀 이렇게 유능하다고 칭찬받으신 분들이 진짜 프로인데,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유능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라면 윗분한테 절대 뭐 이렇게 반항을 한다거나 시키면은, 저희 막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던지면 답을 5가지를 가져간대요. 몇 개를 가져간대요. 그런 분들은 출근을 막 6시, 7시에 해요. 왜냐면 답을 여러 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되게 유능한데 엄청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종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사실 프로는 어떻게 보면 이 푸코가 얘기한 경제적 유용성으로는 힘이 증가하는데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역전 그 불가능성, 이제 되게 복종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산미에 나오는 아마추어가 그 비순종적인 신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는 그러니까 어쨌든 순종적으로 이렇게 길들여지긴 했는데 경제적 유용성이 떨어져서 아마추어에 머무른 경우가 많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역전 불가능을 넘어서는 신체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적인 신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푸코의 책에서 이걸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푸코에 의하면 순종적인 신체는 네 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공간의 배치, 활동의 통제, 시간의 자보나 힘의 조립 이렇게 네 가지인데 먼저 공간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율은 처음에 이제 공간을 통해서 개인의 분할을 착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에서 이제 일단 폐쇄적인 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학교, 뭐 공장, 회사, 기숙사 이런 거 보면 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데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되게 이질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 있지만 또 이 공간은 이 안에서는 되게 유연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재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자리 배치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자리 배치 보면 이제 선생님이나 팀장이든 부장 자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보이는 자리 맨날 그러잖아요. 나 너네들 뭐 하는지 다 보인다고 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그 감시 체제가 작동하는 그런 자리거나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는 서열순대로 앉거든요. 그러니까 팀장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는 차장, 제일 먼데 있는 데는 행원. 그냥 딱 자리 배치만 봐도 얘 직급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근 기업에서 자율 좌석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감시를 벗어난 체제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걸 도입을 한 거고 예를 들면 오면은 내가 자리를 찜하니까 더 근면한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에 갔겠죠. 뭐 오는 순서대로 앉으면 일찍 온 놈이 제일 좋은 자리에서 앉을 거잖아요.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마지막 자리 갔더니 막 부장이 막 여기 딱 앉아요. 빈자리가 여기밖에 없어. 그럼 또 여기 앉아가지고 또 얘 때문에 또 늦게 왔는데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 감시 체제 그러니까 배치라는 게 되게 그 뭐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자율적인 배치.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지정해 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든가 말 뭐 이런데 자율이 어떻게 보면은 감시 체제에 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더 그 감시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은 어떤 분류 등급 속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이고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지점이고 이게 적당한 간격에 벌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산미에서도 그런 배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소속이 문제였다.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속 안에서 또다시 여러 계급의 그 여러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다. 마치 지구가 위도와 경도로 나뉘어 있듯 결국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이 세계를 분할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삶을 바꾼다 그랬고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막 어릴 때부터 막 사교육하고 막 그런 게 어딘가 소속되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막 점수 뭐 학점을 뭐 잘 받고 막 이런 것도 나 유능하니까 나 여기 소속 좀 시켜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치에서 이제 서열이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동의 통제인데 이제 폐쇄적인 공간에서 신체 활동을 통제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간표나 계획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뭘 진행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뭘 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나태한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빨리 뭘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훈련을 통해서 정해진 동작이나 신체의 자세가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뭐 글씨 쓰는 거랑 뭐 총을 쏘는 거 그러니까 모범이 된 자세를 익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회사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 갔더니 보고서 쓴 양식, 뭐 개조시, 네모, 동그라미, 짝대기. 네모는 한 줄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아무리 길어도 그러니까 세 줄, 한 두 줄에서 끝나야 되고, 뭐 이런 거랑 그리고 고객응대, 뭐 전화, 벨이 두 번 울리기 전에 무조건 받아야 된다. 받는 다음에는 뭐 감사합니다, 뭐 산업은행 뭐 박주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방식이 다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다 활동의 통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의 자본화인데, 그러니까 규율 권력은 서로 통합되고 이제 최종 이렇게 확고한 지점을 향해서 직선적인 시간을 출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진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규격화됐고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고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 전에는 시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동양에서 시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기후월이면 이게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한 달일 뿐인데, 이 기후라는 게 저한테는 비겁하고 인성이거든요. 이 달이 저한테는 비겁이랑 인성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같은 달이어도 이게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 그 저희 동양 그거로 보면은. 근데 이 그 푸코가 얘기하는 이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한, 양적으로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하고, 분할된 시간을 통해서 목표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 단계를 통과를 못하면 뒤로 갈 수가 없고, 지금 저희가 너무 익숙한 학교의 상년제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승급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시간의 자본화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권력이 이제 시간하고 직접적인 통제 관련을 맺으면서 이 통제나 활용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시간 관리라는 게 너무 익숙하고, 뭐 사람들 뭐 노후에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시간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인생의 시간을 관리라고, 그 시간이라는 것도 또 유용한 형태로 축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된 시간은 인간에 대한 권력의 행사에 이바지를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러면 이게 시간별로 뭘 해야 된다, 그럼 공자가 얘기한 뭐 지우학이라든가 이립이라든가 이런 거 뭐냐,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깨달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뭘 해야 된다, 뭐 6살에는 한글을 띄워야 되고, 뭐 초등학교 3학년에는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이런 거는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대에는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없었다는 사유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힘의 조립인데, 이거는 이제 길들인 신체를 어떻게 묶어 배치하는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또 그 개인의 힘을 다 끌어가지고 가장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신체라고 하면 용맹하고 힘이 세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체가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신체 사이 간격, 그리고 질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푸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분업 체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스페셜리스트가 되게 각광받는 사회잖아요. 제너럴리스트 필요 없고 자꾸 세분화시키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조그만 부분에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분업은 더 세련된 모습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생산성을 넘어서 국가의 생산성, 전 세계의 생산성을 확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분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되게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고, 스페셜리스트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저희 팀장님이 스페셜리스트인데 리스크 관리에 평생을 리스크 관리만 하신 분이고, 저는 순환보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건데, 이런 분하고 일을 하니까 뭐가 참 안 좋냐면 그거밖에 몰라요. 리스크 관리의 모델, 이론 다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고, 이걸 가지고 다 모든 걸,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은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큰 그림을 보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랑 주로 싸우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 자꾸 이 포트폴리오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몇 퍼센트 편중도는 나쁘니까 줄여야 돼,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저희는 어차피 나라 산업도 편중돼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그 정책금융기관이라서 그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왜 나쁜 건지 전 사실 꼭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꾸 부딪히거든요. 이게 전문가는 그거밖에 못 보고,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생각을 뭐 이렇게 큰 거를 못 보니까
더 뭐지 순종적인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고 다른 거는 전혀 이제 볼 생각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스페셜리스트가 꼭 이게 전체적으로 좋다는 생각은 요즘 이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제 순종적인 신체로 길들여졌는데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이제 신체에서 벗어나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어쨌든 조련이 돼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뭐지 규제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얘기하는 뭐 정상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내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거를 그냥 아예 벗어나서 산다는 거는 뭐 산으로 가면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산으로 가도 뭐 어차피 제 안에 파놉티콘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전 이미 규율 권력에 이렇게 또 그래서 생산한 이제 되게 순종적인 신체라서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내 삶의 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 근데 다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유일하고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진짜 저는 순종적인 신체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이제 사사키 아타루가 이제 실제 이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조련하고 훈육하려는 계획은 의외로 아까 그 유정 쌤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계획하고 그래도 그대로 안 된다. 애들도 뭐 이렇게 뭐 엄마들이 뭐 하고 싶어도 다른 방식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그 훈육하려고 해도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실패하고 근데 되게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과 양식과 조건들이 이제 특유의 그러니까 지금 한정된 특유의 견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힘을 써보는 거를 하는 거를 이제 그 제 숙제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예전 같으면 이제 위에서 시키면 아무리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막 욕을 뒤에선 욕을 해도 그냥 어쨌든 이제 또 따라가는 편이었는데 갈등이 뭐 생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되지 않더라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역전 불가능성의 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쓰는 신체가 그 전에는 경제적 유용성 증가하는 것만 되게 관심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역전 불가능한 신체의 힘을 조금이라도 역전 가능한 힘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됐습니다.